SEC가요, ICO 판매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를 면제해주겠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ICO를 통해서 미국 증권을 판매했다고 자진 신고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진행했던 업체들 기준으로 보시면은 20일 기준으로 이제 SEC 보도자료를 내고선 지금 2017년 말에 ICO를 진행한 기업 글라디우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례가 생긴 거죠. 지금 워싱턴 소재 암호화폐 기업인 글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ICO를 통해서 지금 약 142억 가량을 모금을 했었는데 ICO는 증권거래 발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SEC 원칙에 따라서 발행한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피하고 본인들은 그냥 암호화폐적인 개념으로 그냥 바로 발행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방증권법상 지금 면제 조항에 맞춰서 등록 면제를 받아야 했었는데 글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지 그 둘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미등록했던 건에 대해서 다시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라디우스죠. 해당 기업은 좀 어떻게 처리가 난 상황일까요? 일단 지난해 여름 글라디우스 같은 경우는 SEC 집행부서에 자사의 ICO 프로젝트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한 토큰은 증권으로 등록하기로 했고, 환불에 요청하는 토큰 구매자들에게는 보상 절차를 이행을 하기로 했고요. 글라디우스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감사기관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이유다. 이렇게 좀 SEC 측에서 밝힌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입금받았던 돈을 다 뱉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진행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는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환불 받을 사람 환불을 받아라라고 언급을 한 걸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새로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증권거래법에 해당하는 법안들을 딱딱 지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미 다 ICO를 진행하고 자금을 땡겼던 기업들한테는 좀 안정적인 조항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SEC 측에서는 어떤 법적인 부분을 몰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 조치를 대신 진행을 해주겠다. 그래서 어떤 중간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진행했던 기업들이 뭐 불법 과정으로 다 넘어가지는 않도록, 그 중간에 어떤 마진을 줄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진입자들한테는 계속해서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후발적으로 진입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ICO 구조를 진행하려고 해도 그때는 법안이 없었으니까 되는 거고, 지금은 아예 불법 처리가 됐으니까 아예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기업들까지도 기존에 진행했던 기업들까지도 이미 다 합법 처리로 넘어갈 수 있는 구를 열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기업들은 계속해서 특혜와 어떤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현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걸로 보여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회유책인 것 같습니다. 현재 SEC 측에서 이 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SEC 측에서는 ICO 당시에 이제 증권 발행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왜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선례를 제시를 했죠. 그 앞서 SEC는 비슷한 위반 행위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두 기업에게는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에어폭스 그리고 파라곤 두 RC 프로젝트에는 연방증권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고요. 투자자들에게 금액을 돌려주게 했죠, 강제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례로 먼저 자진 신고를 했던 팀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지만, 이렇게 후발적으로 SEC 측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건 그냥 다 벌금 부과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불 조치 진행을 해라. 이런 조치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처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모든 ICO는 증권 발행으로 간주된다는 SEC 기조는 2017년 7월부터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에서 발행되고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증권에 대해서는 해당하고, 또 증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시사를 해왔고요. 지난해 11월에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 거래에 관한 성명을 내고선 투자 계약을 통해서 발행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죠. 이 건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어떤 명칭이나 기술이 사용되더라도 무조건 증권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면은 우리 SEC 측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무조건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우린 다 불법으로 간주하겠다. 그냥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라는 성질 자체는 화폐성에 굉장히 좀 가까운 편이고 투자 자산으로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증권거래법으로 계속해서 통제를 받는 거지 사실 증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히 얘기하면. 왜냐면은 어떤 기초자산을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재무의 형태를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순수하게 무보증 화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FX 시장 같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지금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증권거래법으로 통제를 받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EC 사이버인리 책임자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SEC 기업들이 증권으로 관주되는 토큰을 발행할 경우에는 증권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올라가는 상장되는 그런 증권들과 똑같은 거래법 입장을 받아야 된다. 또 만약에 ICO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장외법으로 취급을 하겠죠. 장외거래주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들어갈 거고 이 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실히 돼야만 승인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암호화폐는 미국에서 상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빡세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죠. 원래 미국은 굉장히 금융적으로 자율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자유로운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그 금융법이라는 것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금융사들 중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탑10 금융사들을 위한 금융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기득권들이 확실하게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낼 수 있다면 이 금융법은 굉장히 자유로운 법안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금융사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라면은 이 금융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제 정말 금융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법안들이다. 자유로운 법안들이다.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JP모건이나 이런 친구들은 새롭게 암호화폐에 대한 반려동을 하긴 했는데 지금 그 전까지는 어떤 시스템들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었죠. 뭐 위탁 서비스 정도 외에는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없었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없었고 본인들의 화폐를 출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시장에 대해서 통제를 들어가고 본인들의 수익 구조가 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불법적인 조치를 들어간 다음에 추후 어떤 뭐 JP모건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에서 본인들의 암호화폐가 쉽게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그때는 아예 그냥 법안을 바꿔서라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안 체제로 바꿀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낼 수 없었던 환경이었던 만큼 SEC 측에서는 강하게 조치를 진행했던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슬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법안 같은 경우는 추후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열어줬던 국가들 같은 경우 오히려 빡센 법안으로 미국을 따라서 다시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기조는 지금 다른 국가들의 정책 기조와 상당히 다르다는 부분을 확실히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법안들을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세게 잡아댔었죠. 중국은 굉장히 좀 금융적인 움직임에서 불법 요소들을 많이 싫어하는 편이고 그리고 새로운 금융구조라는 구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홍콩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일단 중국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법안들이 새롭게 나오다고 하면은 추후 이게 또다시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중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빨아먹는 그런 형태의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막고 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추후에 이제 인민은행 측이나 혹은 뭐 공상은행 이런 대형 중국 은행들 측에서 이거는 암호화폐 발행 여지가 있다. 우리가 직접 발행을 해서 어떤 글로벌화된 암호화폐로서 성장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긴다면 그때 그 해당 기업들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관련 법안들을 열어줄 수는 있겠다.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